2025년 만약 내가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온 코인이 다음 시장 사이클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네,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인데 최근에 바로 그런 가능성을 암시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던진 메시지인데요. 네. 모든 코인이 다음 사이클까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특히 커뮤니티가 강한 토큰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한때 시장을 지배했던 이 팬덤과 이야기의 시대가 저물고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한 실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 경고의 진짜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왜 하필 그 시험대의 중심에 XRP와 카르다노가 서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나온 발언이에요. 이걸 그냥 한 유명 인사의 예측 정도로 넘기면 좀 곤란하고요. 아,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어야 하거든요. 패러다임의 변화요? 네. 과거에는 충성심 높은 커뮤니티, 그리고 흥미로운 비전, 이것만 있으면 됐어요. 그게 성공 공식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이 더는 안 통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현실 진단인 셈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토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이 믿음의 영역에서 증명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믿음에서 증명으로. 키워드부터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노보그라츠의 핵심 주장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토큰은 이제 실제 비즈니스와 가치 창출 구조로 증명되어야 한다. 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돈 잘 벌어야 한다 이런 뜻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이상이죠. 과거에는 프로젝트의 가치다, 커뮤니티의 믿음이랑 거의 동일시됐어요. 네네. 커뮤니티가 이건 미래야 라고 외치면 그 믿음 자체가 가격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었죠. 그랬죠. 근데 이젠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질문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신들 비전은 훌륭해요. 아, 근데 그 비전으로 실제로 뭘 하고 있죠? 당신들 토큰이 어디에 쓰이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그 수익이 토큰 보유자에게는 어떻게 돌아오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에게 투자했다면 이제는 재무제표랑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로 시장이 변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 보고서를 보여달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바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감성적인 서사뿐만 아니라 아주 이성적인 데이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바로 실사용성과 가치 창출 구조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왜 노보그라치는 XRP와 카르다노를 콕 집어서 언급했을까요? 사실 이 두 프로젝트만큼 열정적이고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진 곳도 드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들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발언의 핵심이에요. 아주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다. 네, 두 프로젝트가 가진 가장 큰 무기, 바로 그 강력한 커뮤니티가 새로운 평가 기준 앞에서는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들 팬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들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세요 라는 시장의 압박에 가장 정면으로 노출된 프로젝트들이라는 거죠.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XRP는 그 지루한 소송 기간 동안 커뮤니티의 엄청난 충성심으로 버텨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했죠. 그런데도 왜 지금 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XRP의 국경 간 결제라는 서사는 정말 강력하고 명확해요. 수년간 이 비전을 밀어붙였죠. 네, 하지만 시장의 질문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간다. 그래서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XRP 토큰 홀더들에게는 어떻게 공유되죠? 바로 이 질문이죠. 파트너십 발표 뉴스는 꾸준히 나왔지만 그게 실제 온체인 거래량이나 네트워크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커뮤니티의 믿음만으로는 더 이상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 거죠. 그렇군요. 그럼 카르다노는요?
기술적으로는 누구보다 탄탄하고 굉장히 학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카르다노가 마주한 질문은 또 다른 종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카르다노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그 철학은 누구도 쉽게 폄하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시장의 질문은 아주 냉정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에 지금 차가 몇 대나 달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즉, 그 훌륭한 인프라 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온체인 사용량,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 같은 지표가 과연 그 기술적 명성을 따라오고 있느냐. 이걸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생태계 성장에 어떤 병목 현상이 있는 건 아닌지 시장은 궁금해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두 프로젝트 모두 비슷한 숙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커뮤니티의 충성도나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비전에 비해서 거래량, 실제 활용 사례, 수익 구조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노보그라츠가 대변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팬심은 알겠으니 이제 실적을 보여달라. 딱 이 요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에서 실사용 기반으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다. 이 분석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그 이야기랑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랬죠. 시장의 본질이 너무 차갑게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면서 참여하는 자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자본의 성격이요? 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꿈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면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기관 자본의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비즈니스 기반 토큰과 커뮤니티 중심 토큰을 명확히 구분해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이돌 팬덤처럼 사람이랑 서사에 대한 믿음이 핵심 자산인 셈이고 네. 다른 쪽은 배당주처럼 수익에 대한 명확한 권리가 핵심 자산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커뮤니티 중심 토큰은 팬덤의 충성도가 높지만 명확한 수익 모델을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반면에 비즈니스 기반 토큰은 커뮤니티 규모는 좀 작더라도 우리 서비스의 수수료 수익 일부를 토큰 홀더에게 직접 분배합니다. 와 같이 기업 가치와 토큰 가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노보그라츠는 다음 사이클의 경쟁에서는 이 후자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반 토큰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갤럭시 디지털에서 하이퍼 리퀴드라는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던데 이 프로젝트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이퍼 리퀴드는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이게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인데 핵심은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토큰의 가치가 아주 투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수익과 가치의 직접적인 연결?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많이 할수록 프로토콜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토큰 홀더에게 직접 공유되거나 토큰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서 소각하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곧바로 토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아주 명확한 경제적 고리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토큰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아주 명쾌하겠네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니까요. 네네. 물론 하이퍼리퀴드 같은 모델은 수익이 날 때는 좋지만 시장이 나빠져서 거래량이 줄면 토큰 가치도 바로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리스크도 더 직접적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이 주는 양면성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가치평가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아, 기준의 명확성. 잘 될 때 왜 오르는지 안 될 때 왜 내리는지 투자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깜깜이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미래 시장에서는 이런 투명한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강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의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예전처럼 백서만 열심히 읽고 커뮤니티 분위기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핵심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단연 실제 사용자 수예요.
그냥 우리 유저 많다가 아니라 활성 지갑수, 온체인 트랜잭션 수, 일일 활성 사용자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해요. 아, 숫자. 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죠. 그렇죠.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죠. 저도 예전에 커뮤니티 부르기만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숫자를 보여달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앞서 하이퍼리퀴드 사례에서 본 수익 구조예요. 이 프로토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토큰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고들어야 해요. 단순히 수수료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그 수익을 홀더들에게 분배하는 명확한 수익 공유 모델이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사용자, 그리고 수익 구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실질적인 도입 사례입니다. 특히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볼 때 그냥 MOE를 체결했다는 식의 발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 파트너십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협력하기로 했다는 뉴스와 협력해서 제품을 출시했고 여기서 이만큼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는 하늘과 땅 차이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코인에 자본이 몰릴 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자본은 훨씬 더 똑똑하고 냉정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커뮤니티의 힘만으로 시장을 이끌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실질적인 유틸리티와 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XRP와 카르다노는 그 변화에 가장 선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다음 사이클은 믿음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커뮤니티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커뮤니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바뀔 거예요. 역할의 변화라.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들리네요. 가치를 창조하는 것에서 다른 역할로 바뀐다는 건가요? 맞아요. 과거에는 커뮤니티가 프로젝트의 가치를 거의 만들어내는 주체였다면 이제는 프로젝트가 스스로 증명한 가치를 커뮤니티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증폭시킨다. 비유하자면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사용성이라는 엔진이 먼저 가치를 만들어내면 강력한 커뮤니티는 그 메시지를 더 넓게 퍼뜨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가속하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엔진과 부스터라. 네. 엔진 없는 부스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와, 유틸리티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 그 서막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투자 전략과 시장을 보는 눈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혹은 더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가치 포착, 밸류 어크루얼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가치 포착이요? 네. 프로젝트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이 토큰홀더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결국 토큰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할 거예요. 다음 시장의 승자는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기술로 만들어낸 가치를 자신의 토큰에 가장 잘 담아내는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이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